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2주간의 등교 이후에 다시 원격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중학생이 되고 나서 2주 동안 등교한 건 처음이었을 텐데 어땠나요? 좀 힘들었었나요? 아니면 나름 재미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등교라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2학기 때는 계속 등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체육대회나 축제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회 수행평가를 이제 지난번에 봤는데 오늘은 논술 수행평가에 대한 해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단원 요약하기도 했었는데 반별로 좀 잘한 친구들 거를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등교 주간 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4-1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요 그림 아마 봤었을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외울 필요 없다고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일단은 교과서 몇 페이지에 요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8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그럼 이제 81페이지는 요런 같은 내용의 그림이 있었고 이거를 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근데 선생님 반에서 시험 보는 날 요거 이제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요거 외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는 것은 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동그라미 3번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 환경에 따른 문화의 지역차라고 해서 이제 기후나 여기 아마 학생들이 기후, 온도, 아마 날씨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렇게 쓴 친구들 혹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쓴 친구들에게는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의식주 문화와 농업 방식이 달라서라고 쓴 친구들에게는 사실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후랑 관련된 내용이 먼저 써져야지만이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이랑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사회적 환경 이런 게 있었는데 경제적 환경은 잘 써준 것 같아요. 산업 발달, 소득, 아니면 경제 수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준면은 이제 정답으로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교 썼고 언어 썼고 이렇게 하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 차이 이렇게 써도 인정을 했고요. 혹시 이런 내용 이제 말고도 학생들이 역사 전통이 다르다 이렇게 썼다면 그것도 사실 선생님이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요거는 사실 정답을 좀 여러 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채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틀린 걸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단 두 가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두 가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제 한 개만 쓴 친구들 혹은 이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문화가 달라서 선생님 문화가 다른 이유를 써달라고 했는데 문화가 달라서라고 쓰는 거는 이제 올바른 답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쓴 친구도 틀렸고 생각이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이렇게 쓴 친구도 틀렸고 근데 아마 거의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맞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2 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기억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를 원래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2학년 돼서 지필평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어의 뜻을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선생님은 그냥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지칭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손 들고 선생님 지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뭐 이런 뜻인 거죠. 밑줄 친 이 내용을 뜻하는 혹은 이거를 가리키는 그 용어가 뭐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 지칭이란 말 원래 알려주면 안 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단어. 근데 일단 기억이 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은 뭐 청바지가 뭐 인기 끌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옷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랬을 때 전 세계로 함께 공유하는 의복 문화가 됐고, 근데 전통 복장인 한복은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만 입는 옷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은 청바지가 퍼지면서 한복은 약간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뒤에 이제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런 문장을 써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답변, 선생님이 원래 애초에 요구한 답변은 뭐냐면은 기억은 일단 정답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이제 문화의 획일화였습니다. 획일화. 여기다 그냥 뭐 이렇게 쓴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획일화라고 쓴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 정도는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획일화까지 정답으로 인정했고, 일단 요거 외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냐면 그제 가장 많았던 오답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문화의 이게 제일 많았던 문화의 세계화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끔 이제 문화 변용을 써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변용 이렇게 써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고민을 지금 많이 해봤는데 이제 문화의 세계화 요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 같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84페이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문화의 세계화, 문화의 획일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문화의 세계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문화의 세계화는 이제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서 음식, 의복, 음악,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런 비슷한 문화를 비슷한 시기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약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발표했어요. 이런 노래, 그쵸? 이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 노래가 발표됐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통,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발표한 순간 유튜브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이 노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또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로 친자면은 영화로 예를 들자면은 어벤져스가 개봉을 하면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어벤져스라는 문화를 즐길 수가 있는 것. 혹은 뭐 스포츠, 뭐 월드컵이 한다면은 이제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영상, 축구 경기를 보면서 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문화의 세계화라는 것이죠. 지역별로 이제 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그런 게 이제 문화의 세계화인데요. 이제 문화의 문화의 획일화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퍼져서 조금 더 의미가 확대돼서 좀 더 발전돼서 한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현상 문화의 획일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패스트푸드 음식점, 커피 전문점 이런 게 이제 문화 획일화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다. 즉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문화의 획일화는 퍼져나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가 퍼져나갔어요. 그거는 문화의 세계화예요. 근데 문화의 획일화가 되려면은 전 세계에 방탄소년단 노래만 퍼지는 겁니다.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노래는 안 퍼지고 뭐 중국에는 노래 안 퍼지고 일본에 있는 노래는 안 퍼지고 우리나라의 음악만 퍼져나간다면 그거는 이제 문화의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벤져스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화의 세계화인데, 근데 이제 어벤져스만 살아남아서 전 세계의 영화들이 다 사라지면서 어벤져스만 살아남게 된다면 그건 이제 문화의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낸 내용은 문제 내용 잠깐 다시 보면은 이제 청바지가 퍼져 나가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의 한복은
잘 안 입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문화의 획일화와 획일화 요거를 이제 정답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면은 이제 틀렸다라고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억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거의 다 맞았어요. 뭐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전통 문화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쓰면은 사실 뭐 이 정도 비슷한 내용으로 쓰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필기할 때 이런 내용 썼었습니다. 문화의 세계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이라고 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문화적 차이의 갈등도 생기고 뭐 세대 간 격차도 발생하고 뭐 다양성 정체성 하면서 전통 문화가 소멸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로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여기에 쏟아낸 제목이 문화의 세계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갈등들을 이제 1, 2, 3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문화의 세계화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1, 2, 3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문화의 세계화를 점수를 줄까 고민을 했는데 문화의 세계화는 그냥 선생님이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획일화, 획일화까지만 정답을 치고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다양하게 열린 답변, 뭐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지역 간 갈등 발생하고 있다, 세대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다면은 아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선생님한테 따로 문의를 한다거나 이 일을 제기하면은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채점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로는 지역에서 문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쓰고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두 가지 요거는 굉장히 열린 답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답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뭐 저렇게 쓸 수도 있겠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쓴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겁니다. 일단 먼저 원인은 뭐냐? 일단 선생님이 요거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랑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거고 이건 이제 4-3단원에서 이제 문화 갈등이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잠깐 볼게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이제 87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교 갈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었을 때 이제 이 그림만 보고도 이거 종교 갈등이랑 관련된 거였지라고 생각을 하고 원인에다가 사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종교 갈등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갈등 뭐 이렇게만 써도 사실 선생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원했던 거예요. 뭐 자세하게 뭐 크리스트교 뭐 이렇게 여기 학생들 이거 보니까 뭐 유대교가 크리스트교의 뭐 예수님을 뭐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세 가지 종교가 뭐 모여 있어서 뭐 서로 우긴다 아니면 뭐 땅을 뺏겼다 이런 내용들 다양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내용상에서 종교랑 관련된 내용을 썼다면은 선생님이 다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이제 종교에 대한 내용을 전혀 쓰지 않고 이런 내용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아니면 배려하지 못해서 존중하지 못해서 아니면 뭐 문화가 달라서 이렇게 썼다면은 이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종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썼다면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원인에다가는 항상 이 종교랑 관련된 내용만 들어갔다면 그냥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그림이랑 관련된 해결책을 써도 되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갈등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 잠깐 다시 보면은 이제 4-3에서 우리가 이제 89페이지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갈등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런 거 썼을 겁니다. 문화 이제 갈등 해결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이렇게 아마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필기했는데 사실 요 내용을 이제 쓰면은 되는 거였어요. 요 내용을 쓰면은 사실 정답이 되는 거고 물론 요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써도 사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말이 된다면은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잖아요. 해결책이잖아요. 사실 좀 고민한 게 이런 거였어요. 뭐 전쟁을 해서 다 하나로 한 개로 통합하자. 아니면 뭐 없애자.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되게 진지하게 썼겠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 이런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제외를 좀 했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 두 가지를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이제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쓰기는 썼어요. 두 가지를 썼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자 하고 이렇게 해놓고 서로 다른 이 문화를 존중하자. 존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실 이거 그냥 거의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지 않고 그냥 이건 사실 한 가지다라고 한 가지로 봐서 또 마이너스 1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수를 잘 채워줬다면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논술을 마무리했고요. 좀 애매하게 답을 쓴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는 최대한 선생님이 좀 정답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쳤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다면은 아마 구글 설문지 댓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문자로 답을 하든 전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논술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 단원 요약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별로 잘한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서부터 14번까지 이제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거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었을 때 일단은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그대로 베낀 것은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그 다음에 요약이기 때문에 딱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좀 정돈이 된 좀 깔끔한 볼만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역시나 이렇게 학생들마다 써낸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노력이 좀 보이는가 많은 양을 좀 담아내려고 했는가 이런 걸 또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 디자인적으로 참 이 친구 노력 많이 했구나 고민 많이 했구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조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별로 선정을 좀 했고 남학생들에겐 조금 더 후하게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선정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산지지형 표현해줬고요. 이 친구는 이제 문화에 대한 내용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 2, 3, 4단원을 다 요약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점 또 좀 참고할 수가 있겠고 이 친구도 이제 그림을 우리나라 이제 지형이랑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그리려고 노력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여러 분야의 그 이제 단원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문화랑 관련된 건데 이게 옆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잘 보기가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대 기후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친구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8반이 되겠고요. 9반으로 가겠습니다. 9반
요거 이제 남학생이 한 건데요. 이제 툰드라 지역이랑 관련해서 좀 다양한 그림을 그린 부분들이 좀 잘 해준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보기에 일단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 그다음에 이 친구 역시도 마인드맵을 되게 보기 편하게 그려준 것 같고, 사실 여기 쓸 게 더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좀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개의 단원을 이렇게 쭉쭉쭉 해줘가지고 그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다양한 문화 지역이랑 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줬고, 이 친구도 이제 열대우림 지역이랑 아니면 뭐 이제 산지 지역, 문화 공존과 갈등, 되게 여러 그 단원들을 정리를 해줬다. 선생님이 사실 한 개 단원만 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이제 욕심내서 많은 양을 해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화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 이렇게 또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9반 한 명 더 있네요. 그래서 이제 남학생인 것 같은데 열대우림, 온대, 툰드라 해서 그림까지 그려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반 다 봤고요. 10반으로 가겠습니다. 10반. 10반은 이제 요 남학생인데 요 종교랑 관련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선생님 선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제 글과 그림과 함께 스콜이 B를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림 이렇게 해서 그림도 같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조기후랑 이제 툰드라 지역인데 좀 깔끔하게 요약된 느낌이 확 들어와서 선정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그림으로만 표현해줬어요. 여기는 이제 건조한 지역, 스텝 기후, 여기는 이제 추운 지역 이렇게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남학생인데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선정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과 그림을 이제 섞어서 이제 온대 기후에서 이렇게 그 세 가지 지역, 그 로마 그리고 이제 런던,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제 그 그래프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 많이 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잘 그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남학생인데 그림을 이제 해안 지형이랑 관련해서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그려줘가지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남학생인데 이제 세계 기후 다 했어요. 열대우림, 온대, 툰드라, 건조 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단하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제 해안 기능, 해안 지역, 해안 주민 생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문화 지역인데 이렇게 좀 여러 개의 그림들 같이 표현해주고 글도 이렇게 같이 써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겠고, 이제 12반 같은 경우로 하고 12반도 열대, 건조, 온대, 냉대 이렇게 다 써주기도 했었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준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서 보면은 마인드맵을 사실 이제 그림이랑 같이 섞어서 했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회기라 했었을 때는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었던 뭐 패스트푸드점, 아까 뭐 커피 브랜드점 이런 거 다 표현해준 점, 문화 변형이랑 관련해서는 치킨이랑 민트를 합쳐서 민트 치킨 나온 거, 햄버거랑 밥이랑 합쳐서 이제 라이스 버거 나온 거,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영상 보여주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기억을 해서 표현해준 점 높게 샀고요. 이렇게 이제 문화랑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 열대우림이랑 관련해서 마인드맵 그린 건데요. 좀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그림이랑 같이 표현을 해줘가지고 좀 보기 편해서 이 친구도 한번 선정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대우림이랑 관련해서 요약을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위치와 인간 생활이라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반 살펴봤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13반 보겠습니다. 13반은 이제 해안 지형이랑 관련된 부분이고요. 해안 지형에서 이렇게 시스텍 같이 해안 해식 동굴 이런 거 그림과 글을 함께 섞어준 친구가 있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색깔이랑 관련 이렇게 표현해줘가지고 좀 보기 깔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단원에서 이제 2개 단원을 좀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을 색깔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해줬고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그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이 어려운 단어인데 잘 정리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문화 공존과 갈등이랑 관련해서 이제 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해서 딱 봤었을 때 이건 존중과 배려고 이건 이제 갈등인 것 같고 이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공존인 것 같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요약의 느낌이라는 게 확 들어와서 이 친구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세계기후 지역이랑 관련을 해서 다양한 내용들 자세하게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마지막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다른 문화, 여기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랑 관련된 내용을 잘 써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런 것도 물어봤었는데 어렵지 않고 뭐 재밌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고 쓴 친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지 지형의 형성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단을 나눠서 좀 보기 편하게 나눠준 친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좀 놀랐는데 이제 위도경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글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뒷면에 계속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런 걸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그려줬고 이걸 왜 선택했냐 이 단어 했더니 제일 쉬웠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위도경도 파트가 제일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말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대기후랑 관련된 그림과 이제 글, 뭐 색깔 이렇게 해서 표현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내용을 좀 잘 요약을 해줬기 때문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요 앞장이랑 뒷장 이렇게 한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부터 14번까지 요약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굉장히 대단히 고생 많았고 이번 주는 이제 두 차시잖아요. 한 차시는 이렇게 오늘 수행평가 해설하고요. 두 번째 차시는 이제 줌 수업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